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스타드 랭스 간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 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스타드 랭스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 13승 8무 13패로 리그 9위를 기록했던 중위권 팀으로서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스타드 랭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으로 박살을 냈지만 홈에서는 오히려 2대2로 비기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얻었었기 때문에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치르고 온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번 랭스 원정은 마냥 쉽다고는 볼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심상치 않은 폼을 보여주면서 거의 매 경기마다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리강 개막전과 2라운드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활약으로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뽑은 8월 이달에 선수상을 수상을 했지만, 그러한 활약과는 별개로 중요 경기마다 벤치에 앉으면서 주중 챔피언스리그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이번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서는 다시금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역시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기에서 다시금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이번 라인업은 마냥 후보급 라인업이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 주앙 네베스,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키뉴스, 루카스 베랄두, 윌리안 파초 등 팀의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전급 라인업과 함께 이번 경기에 출전한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그리고 스타드 랭스에서는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인 이토 주냐,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가 동시에 출격을 하면서 미니 한일전 매치도 이번 경기에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역시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경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팀의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맡은 이강인 선수는 낮은 지역에서 볼을 받아 전진해 나가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강인 선수는 저마저 초반부터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고,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공격진이 거의 후보급으로 나온 파리 생제르맹은 볼 소유권에 비해 이렇다 할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하면서 결국 전반전 9분 스타드 랭스의 순간적인 역습에 허물어졌고, 일본 국가대표 선수인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다소 답답한 경기 상황과 달리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절정의 폼이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이번 경기에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왼쪽 윙에 위치한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게 한 번에 연결되는 미친 롱패스를 뿌리면서 공간을 열어준과 동시에 찬스를 만들어냈고, 21분에는 박스 안에서의 크로스를 환상적인 다이렉트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이것을 랭스의 디우프 골키퍼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이번 슈팅은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긴 했지만 슈팅의 임팩트와 속도가 정말 미친 수준이었고, 워낙에 고난도 슈팅을 정확하게 연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득점에 실패했음에도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 이강인 선수로서는 정말 작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었던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도무지 뺏기지 않는 볼 키핑으로 볼을 받을 때마다 동료 선수들에게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40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 3명을 달고 들어온 뒤 그 3명을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순간적인 킬패스로 또 한 번 찬스 메이킹을 해냈는데, 대체 왜 이런 선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전반전 파리 생제르맹의 답답한 경기력 속에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낸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확실히 2선이나 3선보단 최전방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기력이었고, 결국 스타드 랭스와의 오늘 경기 전반전을 0대1의 스코어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도 특유의 번뜩이는 공격 본능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찬스들을 만들어냈는데, 54분 이강인 선수는 우측면에서 왼발 각도를 만든 뒤 시도한 크로스가 정말 좋은 위치로 날아갔지만 바르콜라 선수가 허무하게 하늘로 헤더를 날려버리고 말았고, 결국 보다 못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핵심적인 공격수인 우스만 덴벨레 선수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적중을 하면서 68분 우스만 덴벨레 선수는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터뜨렸고,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 동점까지는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이후 이강인 선수를 교체시키는 결정을 단행했고, 그나마 뭔가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가 빠지자 파리 생제르맹은 이렇다 할 찬스들을 만들지 못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고, 올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정말 아쉬운 경기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다소 약화된 공격진의 부진 속에 그나마 임팩트를 보여준 몇 안되는 선수였고, 간혹 조금 욕심을 부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활약을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중 번뜩이만큼은 가장 두드러졌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 2회, 드리블 3회 중 2회 성공, 공격 지역 패스는 무려 9회, 롱패스 성공률도 무려 80%, 리커버리는 4회 등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뛰어난 스태트를 쌓으면서 평점 실점대에 굉장히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온더볼에서 큰 강점이 있는 선수인 만큼 많은 볼을 소유할 기회가 있는 주도적인 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물론 파리 생제르맹에는 돌파형 윙어들도 상당수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터뜨릴 자원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중원과 측면을 오가면서 수비를 2명, 3명씩 달고 다니는, 그리고 동료 선수에게 공간과 찬스를 내주는 이강인 선수의 크랙 기질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큰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 경기력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는 이런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해서 벤치로 빠진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미친 폼에 대해 열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선수로 경기에 나서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강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아, 이제 당신들은 왜 그가 주전이 아닌지 이해할 수 있나? 그는 서커스 공연자다. 강인이는 공을 터치할 때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많이 움직인다. 난 우리 팀이 이강인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길 바란다. 오늘 유일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데지레두에, 이강인, 주앙 네베스다. 데지레두에는 나를 슬프게 한다. 그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다. 반면 이강인은 뜨겁다. 이강인이 왼발이 진짜 미쳤네. 와우, 이강인의 패스에 바르콜라도 미친듯이 놀랐다. 강인이 이 움직임은 대체 뭐고, 이 미친 시야는 뭐야. 이강인은 아직도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선수가 아니다. 이강인의 관여와 열망이 너무 좋다. 자신의 셔츠를 적신 유일한 선수다. 이강인은 다시는 베스트 11을 떠나서는 안된다. 이강인은 절대로 내 클럽을 떠나서는 안돼. 지금 이강인 혼자 플레이하고 있다. 이강인은 우스망 데벨레 대신 선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미친 활약에 대해 열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 선수로서 기용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의 페이스가 프리시즌 때부터 그 기세가 엄청나고 시즌에 돌입해서도 정말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는 파리 생제르맹의 완전한 주전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이마르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떠난 뒤부터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과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만 그대로 시즌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